명품 수트 브랜드 많죠? 그런데 락스타가 광고 모델인 명품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가죽 재킷, 부츠, 그리고 락앤롤. 그런데 이 모든 게 정교한 테일러링 위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브랜드는 패션쇼보다 공연장이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 바로 존 바바토스입니다. 이 브랜드는 옷을 파는 게 아니라 락스타의 태도, 무대 위의 긴장감, 그리고 남자의 자유를 팝니다. 왜 이 브랜드의 캠페인에는 패션 모델이 아니라 그린데이, 키스, 앨리스 쿠퍼가 등장했을까요? 그리고 왜 존 바바토스는 남자가 가장 멋있어지는 순간은 완벽히 정제됐을 때가 아니라 가장 솔직해질 때라고 말했을까요? 지금부터 남성복과 락앤롤이 만난 가장 완성도 높은 브랜드 존 바바토스의 세계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브랜드 읽어주는 남자 김원식입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존 바바토스, 물론 저는 옷을 산 건 아니고 향수를 샀지만 존 바바토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존 바바토스는 한 줄로 정리하면 정제된 테일러링 위에 락앤롤, 펑크 문화의 거칠고 반항적인 무드를 담은 미국 남성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창립자 이름은 누가 봐도 존 바바토스겠죠? 존은 누가 봐도 영어 이름이니까요. 존 바바토스 맞습니다. 1954년생인 존 바바토스는 폴로 랄프 로렌과 캘빈 클라인 등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브랜드들의 디자이너를 지냈었고요. 특히 그 캘빈 클라인 CK 하면은 그 남성분들 그 팬티 다들 아시잖아요. 저도 오늘 이거 맞나? 이거 맞아? 잠깐만, 이 셔츠가 있어. 네. 이거 맞아? 이거 보여? 아, 이거 폴 스미스구나. 어쨌든 요렇게 sorry. 존 바바토스 쏘리, CK 쏘리, 어쨌든, 제가 CK 아니면 폴 스미스인데 오늘 뭐 입었는지 몰랐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 CK 브리프라고 하잖아요. 남성 그 속옷을. 그 1990년대 그 캘빈 클라인 CK의 벅서 브리프의 대중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게 바로 이 존 바바토스고요. 존 바바토스는 어릴 때부터 디자이너가 꿈이었고요. 그래서 1980년에 이제 졸업한 이후에 바로 피치제럴드 남성복 스토어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3년에 폴로 랄프 로렌에 합류하게 되고요. 1990년에는 이제 캘빈 클라인으로 이직해서 남성복 디자인의 총괄 디자이너가 됐고요. 1992년에는 이제 광고업계에 한 획을 그은 광고를 만들게 됐는데요. 마크 월버그가 등장한 한 인쇄 광고가 세계 최고의 의류 혁신으로까지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존 바바토스는 그냥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는 그냥 긴 내복 한 벌을 잘라봤을 뿐이다. 그리고 나서 이거 꽤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되게 감각적인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디자이너 씬에서 자신의 어떤 역량을 보여왔던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1995년에는 다시 폴로 랄프 로렌으로 돌아가서 남성복 디자인 총괄을 맡았고 폴로 진스를 런칭을 이제 주도해서 하게 됐죠. 그러니까 미국 패션 씬의 굉장히 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9년 말에 본인의 회사 존 바바토스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됐고 2000년 말에 뉴욕에서 첫 컬렉션을 선보이면서 화려하게 패션씬에 데뷔하게 됐죠. 락 감성 테일러링이라는 존 바바토스만의 시그니처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존 바바토스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건 당연히 락이죠. 그러니까 공연장, 클럽 문화의 에너지를 본인이 이제 폴로 랄프 로렌이나 캘빈 클라인에서 계속해서 보여왔고 익혀왔던 정제된 테일러링 위에 입힌다라는 거. 그리고 아메리칸 크래프트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폴로 랄프 로렌, 캘빈 클라인 전형적인 미국식 그 의복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미국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들이잖아요. 미국 남성복의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하되 거기에 소재나 워싱이나 패턴에서 크래프트적인 그런 요소들을 굉장히 가미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의상만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문화 스토리텔링을 하는데요. 특히 그 방향성은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 존 바바토스가 락앤롤, 펑크 이런 음악 장르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디자인들에다가 음악적인 요소를 결합해서 브랜드 세계관을 구축하게 됐죠. 존 바바토스는 이제 고향인 디트로이트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에 본인이 락앤롤,
펑크 이런 문화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폴로 랄프 로렌이나 혹은 캘빈 클라인을 통해서 배웠던 어떤 그런 정제된 테일러링 위에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이상향, 락앤롤, 펑크의 문화를 이식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본인의 어떤 그 어린 시절의 꿈 혹은 이상향을 이제 정제된 테일러링에 합쳐서 되게 독특한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락시크적인 정제된 테일러링을 하나의 언어로 풀어냈다. 특히 2000년 9월에 처음으로 이제 뉴욕 맨하튼에 소호에 연 이 부티크 샵이 있는데, 이 부티크 샵은 원래는 미국의 전설적인 언더그라운드 클럽인 CBGB가 있던 공간에다가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이 좋아했던 락이나 펑크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그러니까 오죽 좋아했으면 그런 그 공간에다가 본인의 부티크를 딱 만들었겠어요. 그 정도로 본인의 어떤 그 브랜드의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져갔던 존 바바토스고요. 실제로 315 보어리 플래그십이라고 불리는데, 존 바바토스의 플래그십 매장이 스티커나 그래피티, 플레이어 등 그 CBGB의 그 전설적인 그 펑크 클럽 있잖아요. 그 흔적들을 대부분 보존한 채 매장을 재탄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플래그십 스토어가 이 존 바바토스의 브랜드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상징하는 공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 뉴욕 맨하튼의 이제 보어리 315번지에 가보면은 지금 존 바바토스의 매장이 여전히 있고, 또 그 CBGB 그 클럽도 다시 재탄생을 한 것 같아요. 지도에 보면은 나오니까 한번 맨하튼에 가시는 분들은 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또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존 바바토스는 뭐 로고를 따로, 그러니까 로고 플레이를 많이 하는 그런 브랜드는 아니다 보니까 그냥 로고는 타이포그래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존 바바토스에서 반드시 사야 되는 시그니처 아이템은 뭐가 있냐? 일단 첫 번째로 가죽 자켓과 락 무드가 물씬 묻어나는 아우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랜드를 상징하는 하나의 핵심 축이 펑크, 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락이나 펑크를 느낄 수 있는 가죽 자켓 혹은 그것들이 녹아있는 아우터들은 존 바바토스에서 한번 사볼 만한 그런 아이템이다 볼 수 있습니다. 뭐 라이더 자켓이나 레더 자켓, 뭐 스웨이드, 빈티지 워싱 아우터 등 락앤롤 테일러링의 미학을 가장 제대로 보여주는 카테고리가 바로 이 아우터 가죽 자켓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트나 블레이저도 존 바바토스가 원래 남성복을 계속해서 만들어왔던 그 디자이너인 것처럼 잘합니다. 그런데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조금 클럽이나 공연장 무드가 좀 나는 그런 가수들이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수트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피스 룩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언밸런스한 그런 수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엔 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마침 제가 딱 지금 입고 있는데 그 이탈리아 테일러링의 정수 라르디니하고도 협업을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 다음에 뭐 첼시 부츠나 혹은 처커 부츠 등 좀 락 무드가 물씬 나는 그런 부츠류들도 되게 잘 나가고요. 그 다음에 데님이나 혹은 햇니넥 뭐 이런 티셔츠류 이런 것들도 무심한데 섹시한 레이어드를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존 바바토스가 인기가 좋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바로 향수. 뷰티 카테고리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또 존 바바토스 하면은 사실 향수 브랜드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향수 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2004년에 처음으로 이 향수 존 바바토스가 이제 런칭이 됐는데요. 그때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향수 분야의 시그니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존 바바토스 향수를 안 뿌려보신 분도 뭐 있겠지만 모르는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대중적인 딱 그 대나무 요거 딱 보시면은 누구나 알만한 그게 바로 존 바바토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존 바바토스 아이템들의 가격대는 어떠하냐? 뭐 명품급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홈페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존 바바토스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아마 올세인츠 코리아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물건들이 지금 품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존 바바토스를 온라인에서 특히 의류들, 향수 말고, 향수는 정말 많이 판매하고 있지만 의류들을 구매하는 거는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육스와 같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 혹은 이제 편집샵들 위주로 좀 존 바바토스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무신사에서도 존 바바토스는 향수만 지금 있습니다. 현재 이제 한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솔드아웃이 대부분 되어 있는데, 가죽 자켓 같은 경우는 뭐 한 정가 기준으로 한 2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대, 그리고 뭐 스웨터나 니트류들이 뭐 한 40만 원에서 60만 원대, 티셔츠가 한 2, 30만 원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데님류들이 이제 최소 30만원에서 비싼 건 60만원까지 가기도 하고, 부츠류들은 이제 100만원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향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정가 기준으로는 뭐 한 10만원 초반인데, 뭐 사실, 저 3만원에 샀잖아요. 올리브영에서 제가 봤을 때 5, 6만 원이면 구매하실 수 있고, 무신사에서도 그 정도면 구매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존 바바토스는 사실 의류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향수로 입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매장 자체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존 바바토스 단독 매장은 예전에 2021년, 22년 이때 뭐 갤러리아라든지 혹은 뭐 현대백화점 판교 여기에 매장이 생겼던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검색해봐도 매장이 전혀 나오지 않고요. 일부 편집샵들에서 그냥 단품 몇 개로 이렇게 좀 접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존 바바토스와 비교할 만한 브랜드는 뭐가 있냐? 일단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올세인츠, 우리나라에서도 올세인츠 코리아가 이제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요 올세인츠도 조금 존 바바토스하고 락시크적인 무드에서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올세인츠가 좀 더 대중적이고 스트릿한 느낌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명품 쪽으로 가면 생로랑도 약간 존 바바토스와 비교할 만하지 않나. 물론 생로랑 이제 프렌치 감성이고 거기에 좀 더 하이엔드의 느낌이 있죠. 하지만 이제 락시크적인 요소를 보면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미리도 저는 존 바바토스하고 조금 결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스트릿, 럭셔리, 락 이런 측면에서. 그 다음에 뭐 다른 측면의 결로 봤을 때 약간 폴 스미스도 좀 비슷한 게, 왜 제가 폴 스미스를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옷은 전혀 달라요. 하지만 방향성 자체가 정제된 테일러링 위에 자기만의 가치관을 담은 거잖아요. 폴 스미스도 정제된 테일러링 위에 자신의 어떤 위트를 담아낸 것처럼 존 바바토스도 정제된 테일러링 위에 자신이 꿈꿔왔던 락, 그리고 뭐 펑크 이런 것들을 심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존 바바토스의 광고 모델들은 실제로 락 밴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명 뭐 패션 모델이나 혹은 셀럽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존 바바토스는 락의 진심인 것 같아요. 락 밴드, 펑크 밴드 이런 이제 실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락씬에서, 펑크씬에서 그런 밴드들을 내세우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그린데이, 또 이제 초반에는 앨리스 쿠퍼도 있었고요. 뭐 이기팝이나 벨벳 리볼버, 크리스 코넬, 데이브 매튜스, 더 루츠 등이 이 존 바바토스의 모델로서 활동을 이제 했었죠.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모델들이었고요. 결국 존 바바토스는 뭔가 셀럽이 그냥 입는다 수준을 넘어서서 전개하는 모습 자체가 그냥 음악 문화 아카이브처럼 굴러가는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던 존 바바토스도 이제 휘청거렸죠. 2020년에 챕터 11, 이게 이제 미국 파산보호 신청인데요. 그래서 많은 패션씬에 충격을 줬었고요. 그때 이제 존 바바토스, 디자이너인 존 바바토스는 본인이 만든 브랜드 존 바바토스를 떠나서 OTD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고, 본인이 만든 브랜드고 본인의 이름을 딴 브랜드인데 본인이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뭐 존 바바토스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이너의 정체성을 그대로 이제 계속 따라가서 지금도 정제된 테일러링 위에 락과 펑크의 문화를 심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존 바바토스는 묻습니다. 당신은 안전한 선택을 하는 남자인가요? 아니면 자기 취향에 책임을 지는 남자인가요? 존 바바토스가 멋있는 이유는 비싸서도 유명해서도 아닙니다. 수트 안에 락의 태도를 숨겨두고 가죽 재킷 안에 장인의 디테일을 심어 넣었기 때문이죠. 존 바바토스는 말합니다. 남자는 나이 들수록 더 솔직해져야 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존 바바토스는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까지 브랜드 읽어주는 남자 김원식이었습니다. 대꾸 알죠? 안녕.